안녕하세요.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의 위크포인트로 꼽으실 수 있는 것은 유가인가요? 그렇죠. 유가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양쪽에서 터졌습니다. 수요 충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비행기들이 다 멈춰서 있는 상태, 또 사람들의 이동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이런 것들도 가솔린 수요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엄청난 수요 충격이 터졌어요. 그 수요 충격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의 수요가 평상시 때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공급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바로 $30를 뚫고 내려오는 아주 큰 충격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충격이 터지자마자 이제 각국들이 공조를 통해서 감산을 했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 97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2천만 배럴이 없어졌는데 공급을 줄인 부분은 1,0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간으로 한 1,0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20마저 깨버리는 그런 이제 충격이 터진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유가가 나빠지게 되면 왜 이것이 이제 미국한테 취약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위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1위입니다. 그만큼 사실 미국은 엄밀하게 따지면 일종의 산유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도 이제 WTI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원유를 생산하는 이제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경영난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유가가 수요와 공급상으로 균형을 이뤘냐 안 이뤘냐 한다고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결국은 재고입니다. 그죠? 만약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만큼 이제 재고는 없어질 것이고, 또 반대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재고가 늘어날 것이니까 이 재고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국의 재고는 계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계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기에 특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은 원유 재고가 겨울에는 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아니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유 많이 떼는데 왜 재고가 늘까요? 그러는데 난방유 수요는 우리가 이 가솔린 수요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가 10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는 재고가 항상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재고가 항상 감소하는 기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 풀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놀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재고가 감소하는 기간인데, 이게 지금 해필이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3월부터 터지는 바람에 재고가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갑자기 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요가 없어지면서 재고가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최고치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코로나가 5월 정도까지 좀 진정이 돼서 6월부터 예년처럼 정상적인 드라이빙 시즌으로 진입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 급증했던 재고가 바로 또 이제 진정이 되면서 유가의 가격 반등을 이끌 것이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이 높은 재고 수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유가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낮은 유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미국 셰일 업체들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라는 식의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발빠르게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빠질 때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현 국면에서 유망한 업종,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나 업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설령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 소비 활동의 틀을 바꿔놓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의 핵심이 이제 언택트 소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한 관련주들은 조금 꾸준하게 계속 좀 좋게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주식을 논할 때 근본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식은 경기로 따지면 선행지표, 또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는데 선행지표에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선행지표의 통화증가율, 그러니까 돈만 풀면 일단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낙폭의 거의 한 70% 정도를 회복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주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선행지수가 움직이고 나면 확인해야 될 게 동행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동행지수는 실제 소비 또 실제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선행지표에 반응하는 주가가 다 올랐으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동행지표에 반응하는 자산을 사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동행지표에 반응하는 자산이 뭐냐?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일단은 좀 유망한데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원자재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너무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가 말고 두 번째로 대표성을 갖는 게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망한 자산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유 ETF에 많이 투자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가에서 조금 시각을 돌려서 이제 그러한 금속 가격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움츠러들었고 사람들 활동도 이제 소극적이 됐고 해서 소비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거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복적 소비하고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소비에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열거한다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고요. 또 2002년도에 지금과 비슷한 이제 사스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메르스,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복적 소비는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보복적 소비가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2001년도에 터졌던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당시입니다. 이 9.11 테러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FRB가 당시에도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17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근데 왜 이때가 보복적 소비가 가장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테러가 9월에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그때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판매고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터지고 바로 다음 달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팔렸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역대급의 보복적 소비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차가 많이 팔리니까 팔린 만큼 재고가 싹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재고가 없으면 어떤 게 발생할까요? 신규 주문이 폭발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역대급 보복적 소비가 당연히 산업 활동을 이제 끌어올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이 제조업 지수가 10월에 바닥을 쳤고요.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11월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결국은 전반적인 산업 활동을 2달 정도 경과 후에 다 끌어올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 그러면 지금처럼 유가가 언제쯤 반등했냐는 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이듬해, 그러니까 2002년도 1월 달에 바닥을 치고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테러가 터지고 나서 4개월 후에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많이 내려간 유가가 언제쯤 바닥을 칠 거냐. 또 그것을 바닥을 치게 하려면 그만큼의 보복적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9.11 테러 당시를 말씀드리면 대략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속 가격들은 11월에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시의 금 가격입니다. 이 금 가격이 최근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9.11 테러 이후에 금 가격을 보면 그 이듬해 2002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 심리가 있고 또 돈이 많이 풀려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금값을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있는데 그 매수세의 상당 부분은 또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증시의 대표주니까. 삼성전자 근데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IT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시가총액으로 보나 기업의 모든 뭐 매출이나 이익 이런 걸로 보나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크게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또 핸드폰 이 양대 축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가 지난 2017년 이후에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뭐 잠깐 약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호황의 기반이 뭐였냐면 서버 디램,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 디램 수요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려졌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결국 4차 산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우상향.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는 전자가 사실은 전저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진 적이 지난 한 30년을 놓고 봐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또 아주 그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원화가 계속 최근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원화가 계속 약세였다라는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길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좀 실망시키는 입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핵심이 코스닥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코스닥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워낙 심한데 또 수익률이 좋을 땐 굉장히 좋았다가 또 나쁠 땐 또 굉장히 나쁘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이 당연히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